송승헌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런데 그 노래만 잘하신 게 아니라 그 집안은 다들 공부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. 문제는 그거예요. 썩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잘하는. 아니 그 제가 보니까 우선 경기고 오면 그 당시 정말 수재들이나 가는 학교였잖아요.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경기고 졸업하셨지, 또 연세대학교 졸업하셨지, 또 형제들은 서울대 나오신 분들 많더라고요. 네. 언니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버지는 너는 순전 영털이다. 학교를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. 그렇게. 아, 언니들이 워낙 잘하니까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겠군요. 와, 팔남매가 참 그렇게 재주가 많으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워낙 좋으셨던 모양이죠. 그랬나 봐요.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버지만도 못해요.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건데 네. 아, 엄마 아버지가 참 머리가 좋으셨고 그 시대에 당신들의 책임을 그렇게 다하기가 쉽지 않았는 시대에 그렇죠. 나는 이 좋은 시절에 이거밖에 못하고 이게 참 면목이 없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밖에 못하다니요. 엄청난 히트곡을 여러 곡 내셨는데 큰일을 하셨죠. 그래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자란 셈이잖아요. 그 그렇죠. 어렵던 시절에. 네. 네. 그러면 그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혼자만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런 점이 참 면목이 없죠.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위안을 주시는 게 그 대신 노래로 좀 위안을 주는 거 아니냐. 그럼요.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죠. 그 이상 물질적으로도 해드리고 싶어요. 그 6.25 전쟁 직후에 네. 서울에서 팔남매,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 있었을 텐데 부모님께서 정말 교육도 잘 시켜주셨고 그 경제적으로도 그걸 유지시키신 건 아버님께서도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신 거예요. 네. 당연히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KBS 어린이 합창단 이런 데 출연하신 거죠? 네.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셨을 때 그때도 방송 활동을 하셨어요? 중고등학교 때? 아니요.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죠. 아, 그렇죠. 그땐 그랬죠. 교내에서 그냥 뭐 소풍 가거나 하면 노래하고 또 교내 뭐 콩쿨 이런 데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 성악 콩쿨 나가가지고 떨어졌고요. 네. 그 대신 뭐 영웅변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입상하고 코리아 헤럴드에 나가서 입상하고. 아, 그러셨구나.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사실 드문 경우인데 미국 사람한테 영어 회화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우리 이미배 선배님의 목소리가 사실 좀 저음이시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처음 등장하셨을 때 아주 매력적인 저음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게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좀 저음이셨어요? 아마 초등학교 때도 좀 저음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방송극을 이제 학교에서 해가지고 나가는데 저한테 엄마 역을 시켰으니까 또래 중에서는 좀 목소리가 저음이셨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. 타고나신 거군요. 그럼 그 저음.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반편성을 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짝한테 새로 생긴 짝이죠.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. 앞에 앉은 친구가 확 뒤를 돌아봐요. 우리가 분명히 여학교인데 웬 남자 목소리가. 아, 그러셨구나. 아, 그리고 이제 대학은 연세대학교 다니셨고, 그 연세대학 다니실 때 71년도에서 그 TBC에서 있었던 이제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 거기 출전하셔서 최우수상을 타신 게 말하자면
공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노래해서 상 타신 처음이 되는 거죠. 네, 네. 그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게 71년도에 TBC에서 처음 생긴 건가요? 아니요, 제가 5회인가 그런데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는 그게 이제 회자되는. 그러니까 대학가요제가 있기 전에 그렇죠. 아마 대학생들이 네. 출전할 수 있는 네. 유일한 가요제 네. 같은. 네. 네. 그리고 방송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김세환 씨도 떨어졌다는. 저 몰랐는데 김세환 선배님이 저한테 그랬어요. 저 나올 때 같이 나왔는데 네. 자기는 떨어졌는데 제가 얘기했고 윤영주 선배님도 나오셨다가 떨어졌다고. 어쨌든 그 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네. 받으셨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? 그때 제가 깐소네 리코르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. 그래요. 70년대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샹송이나 칸소네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뭐 샹레모 가요제라든가 또 뭐 유로비전 콘테스트 우승곡 이런 곡들이 한국에 바로바로 들어올 때니까. 그래도 칸소네를 부른 대학생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없었어요. 대개 다 이제 영어권의 팝송을 부르게 됐는데 하도 팝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의 음악도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랬던 기억에 그게 괜히 좋았어요.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누구에게 뭐 잘 들릴 거다 뭐 관객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듣기에 이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했던 거예요.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외국 곡들을 좀 많이 접하셨나요? 그럼요. 학교 끝나고 매일 레코드 세운상가 레코드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끝나고 걸어서 세운상가에 가서 거의 매일 거기 가서 판을 이제 듣고 그때는 듣고 살 수 있었어요. 그렇죠. 듣고 일주일에 한 2-3장씩은 샀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집에 와서 듣고. 백판이라고 그래서 복사폰. 예, 맞아요. 그랬어요. 그래서 맨날 그 음악 듣고 그러면 엄마가 듣기 싫었을 텐데 한 번도 음악 좀 그만 들어라 이런 소리를 안 하셨어요. 왜 그랬는지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도 음악을 좋아하셨던 거겠죠. 그랬나 봐요. 그리고 또 아이들 자녀들이 그런 거 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으셨던 거겠죠. 네,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영어 발음을 교정해야 되니까 녹음기가 있어야 되겠다. 그랬더니 이제 녹음기를 사주셨어요. 한 번도 영어는 안 읽어보고 거기다가 내 노래 녹음해서 들어. 너무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. 제가 들어보니까. 그때는 이제 릴 녹음기죠. 릴 녹음기. 네네. 그 재즈 페스티벌 나간 건 어떻게 학교에서 친구들이 친구들이 너 저기 한번 나가봐라.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서소문이니까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선하는 날 오라고. 그래서 보니까 그 남바가 뭐 몇백 명이 이렇게 제가 몇백 번째더라고요. 어머 이렇게 뒤야? 그럼 10시까지 오래는데 그렇게 일찍 가면 뭐래?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갔어요. 오후에 갔더니 다 끝났대요. 그러니까 한 소절씩만 예선을 하는 걸 모르고 3분씩 하면 이게 뭐 그럼 점심 먹고 나는 오후에 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럼냐고 그러고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비디분께서 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아직 심사위원이 한 번 안 가셨으니까 피아노 있는 방에 가서 한번 해보자고. 그래서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예선 통과. 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 그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최고의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. 그 어떠셨어요 그때 그 상을 받으실 때? 뭐 전혀 그런 거 실감도 못했고요. 이 곡을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, 악단하고. 그렇죠. 저한테 막 화를 내셔요. 무슨 아마추어가 이딴 곡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주가 나오고 이제 그게 왜냐면 인템포가 아니라 템포가 늘어졌다 빨라졌다 하고 뭐 리듬도 바뀌고 이제 이런 곡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하니까 저를 다시 보더니 악단한테 딱 보면 다시 해봐. 그래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1등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도 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참가했는데 1등이 돼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뭐. 그런데 그렇게 1등 하고 나면은 뭐 좀 가수 데뷔 제의 같은 게 오지 않나요?
당연히 있었는데 네. 그때 당시는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려면 학교를 퇴학하고 하라고. 아, 맞아. 특히 이대도 그랬고 예, 연대도 예, 그랬고 예. 그 소위 명문대들이 그런 외부 활동을 못하게 못하게 금지시켰었죠. 했어요. 그래서 예. 지금 생각해보면 퇴학할 걸 학교 다녀봐야 공부도 안 했는데 왜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또 집에서도 뭐 아마추어는 괜찮지만 프로로 하는 거는 어디 가서 얼굴 내밀고 여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그러셔서 네.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마추어로 방송에 몇 번 출연했어요. 네, 그러고는 이제 그것 또한 못하게 해서 못했죠. 네. 그때가 71년도 대학교 네. 한 2학년 때쯤 3학년, 2학년, 3학년. 네. 그때 한 번의 경험으로 그냥 끝나실 뻔했네요. 네, 네. 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데뷔하신 거는 79년도에 네. 그 뱃사공이라는 네, 타이틀의 음반 내신 게 가수 데뷔인데 그때는 어떻게 그럼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? 아,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 결혼을 일찍 하셨나 봐요. 네, 일찍 했어요. 네. 건방지게 저기 그때는 제가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.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심심하게 살 수가 있나. 어떻게 저렇게 하고 평생을 살까.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. 그랬답니다. 다르게 살고 있어요. 아니 그래서 그 대학 그랬는데,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셨어요? 네네. 네.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세요. 어떻게 만나셨어요, 남편분을? 뭐 이제 뭐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펜팔 이제 편지가 오고 뭐 그러니까 편지에다 뭐 별소리를 다 썼겠죠. 연애 편지죠, 말하자면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네. 한 6개월 편지만 왔어요.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. 나도. 학교 앞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새카맣고 조그매요. 그 학교 앞 다방에서 만났는데 그땐 다방이죠. 독수리 네. 다방. 나를 보자마자 막 울어요. 왜요? 몰라요 왜 우는지. 자기 혼자 이제 감상적이신 네. 분이었나 보다. 그래서 한 두세 번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아 일주일 후에 약혼하고 한 달 후에 결혼하자고 그래서 어머 너무 신났어요. 어머 이게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자고.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하라고.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이 다 아주 지극히 감상적인, 그러니까, 감성적인 때 만나신 것 같은데. 감성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. 그러니까 6개월간 연애 편지를 주고 받으시고. 아니요 나는 안 줬어요. 일방적으로. 네. 일방적으로 6개월 동안 연애 편지. 그 연애 편지 내용이 구구절절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그때 결핵 요양원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니까 막 심정이 굉장히 그렇겠죠. 일반인하고 다르니까 그렇죠.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문학하는 사람들 뭐 내가 보기에 훌륭한 사람은 다 결핵 환자야.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삐쩍 마르고. 예 맞아요. 그래서 글 쓰고 있는. 그래가지고 글쎄. 그게 멋있어 보이셨던 거죠? 네. 야.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집에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?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얘가 무슨 남자를 만난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우리 때 엄마들은 남학생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전화만 와도 막 야단쳐요. 네.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녔어.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야단치니까 엄마 너무 이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거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. 어쩌면 교양 없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런 걸 물어. 그래서 집안에서는 반대하셨나요?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? 반대해서?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어쨌든 반대를 무릅쓰고 네. 결혼하신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건지 알았어요. 가만히 보니까 경기여고 나오고 연세대를 졸업하시고 아주 좋은 집안의 딸이셨지만 뭔가 그 연예인의 피가 좀 흐르고 있으셨던 그렇죠.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. 어찌 보면 좀 충동적이기도 그 얘기하니까 하고. 땀난다.
하고. 아버지가 근데 저한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. 미래는 큰일이야. 저거 기분만 맞춰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. 온 식구의 식사와 빨래가 다 나한테 온 거예요. 어머, 내가 평생 가정부는 월급이나 주지 이건 월급도 없어요. 당신은 안개였나요가 정말 빅히트를 했죠. 그게 라디오에서 나와서 전 너무 신기했어요. 어머, 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구나. 트레이닝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하신 타고난 가수분들이구나. 본인도 타고난 가수 아니세요? 그런가요?